사실은 제가 호주에 와서 이제 치료받은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금액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GP 선생님을 통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외로 글루텐 프리 음식이 정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사실은 제가 호주에 와서 이제 치료받은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호주에 오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어떻게 의료 혜택을 받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어떻게 병이 발병됐을 때 치료를 받았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여기는 메디케어라는 게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보험 같은 거죠. 그 의료보험 같은 게 있는데 그 메디케어나 아니면 학생 신분으로 오실 때 그 신분으로 오실 때 학생보험을 반드시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으로 이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시면 그 사보험을 따로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메디케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이제 GP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면 가정의학 선생님, 가정의학과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런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보러 갈 때 메디케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니, 그게 없으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한 한국 돈으로 8만 원 정도 이상의 금액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을 보러 가는 것도. 이게 좀 재밌는 시스템인 게 제가 만약에 무릎이 너무 아파요. 어떤 전문적인 분야가 좀 아파요. 여기 어떻게 그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GP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제가 다이렉트로 그 선생님으로 간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GP 선생님을 통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그 스페셜리스트로 가야지만 금액이 많이 할인이 되고 그 다음에 메디케어 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GP는 반드시 제가 어디가 아플 때 꼭 거쳐서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혈변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고 혈변이 시작됐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GP를 보고 말았는데 그 분이 그 이후에 계속 저한테 지속적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큰일 난 상황이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대장암의 징조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라. 그 정도로 GP는 모든 그런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분이고요. 그 분이 이거는 스페셜리스트로 가야 한다 하면 추천서를 써서 바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했듯이 보험이 없으면 굉장히 비싸니까 꼭 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뭐 메디케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각자 사보험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여기 주립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주립병원은 메디케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혜택이 적용이 돼서 공짜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혹은 뭐 아주 일부 정도의 돈을 지불할 수 있지만 보통 대부분은 공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기 넘버가 굉장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 사람이 지금 급한지 그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먼 하스피럴이라고 해서 대형 산부인과 여성 질환을 다루고 있는 그런 아주 큰 그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주립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다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의 내가 급한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대기 순서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저는 궤양성 대장염이라서 조금 병원도 빨리 간 편이고 빨리 순번을 받아서 빨리 치료받고 나온 편인데 어떤 분은 좀 미미한 어떤 치료인데 조금 기다리고 있다. 수술 같은 건데 좀 아주 급한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꽤 많이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경우인데 그 퀸즐랜드에 사는 이제 남자친구의 형님이 걔한테 물려가지고 손이 다친 거예요. 다쳤는데 막 뼈가 보여요. 근데 그분은 수술 이틀 후에 하셨대요. 그 응급실에 있다가 자기가 급하지 않으니까 급한 순서대로 사람을 보니까
물론 인력 부족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퀸즐랜드에서 그래서 이틀 후에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틀 동안 이렇게 뼈가 보인 채로 누워 계셨대요. 근데 저의 경우는 사실은 그 궤양성 대장의 복통이 거의 산통 수준이잖아요. 정말 뭐 이걸 뭐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응급실로 바로 가가지고 바로 치료를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뤄지는 게 좀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병이 발병하고 나서 생리통이 너무너무 극심해서 이거는 진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생리통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리가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생리의 불규칙적인 것들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또 GP님한테 가가지고 GP 선생님이 이거는 뭔가 이상이 있으니 우먼 호스피럴로 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병원으로 간 상태였고 여성병원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암세포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얘네가 천천히 진행이 된다. 그래서 발견한 게 정말 천운일 정도로, 왜냐면 전조 증상이 없대요. 전 생리통 때문에 갔지만, 그래서 그걸 발견한 게 정말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진행되고 암이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2주일 후에 바로 수술 날짜가 잡혀서 바로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제가 아는 친구는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떤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을 1년 반 후에 그 친구는 수술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생과 사에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그 긴급도에 따라서 이렇게 호주는 사람을 분류해서 진료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대신 모든 것은 다 공짜입니다. 제가 CT를 받던, 엑스레이를 받던, 초음파 검사를 받던 주립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공짜고요. 다만 제가 그냥 조금 돈이 드는 거는 GP님을 보러 갔을 때 그게 절반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만 원대면은 저는 4만 원을 보고 4만 원 내고 GP 선생님을 보러 가는 거고, 그리고 약값이 90%가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처럼 난치성 희귀병 질환은 약값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커버해서 제가 예전에 한 달에 4만 원 정도를 내고 약값을 냈던 것 같고, 병원비는 다 전부 다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디케어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예를 들면은 무릎 수술을 빨리 해야 하고 치아에 무슨 뭐가 있고 이런 분들은 따로 사보험을 들어서 이런 GP님을 거치지 않고 프라이빗 그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치료를 하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10년 정도 살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보험 정도도 저한테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일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해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료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질 좋은 수준의 그것을 받고 있어서 저에게는 조금 괜찮은, 보험을 들지 않아도 잘 살만한 그렇게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GP 선생님을 좀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GP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저랑 좀 잘 맞는, 제가 좀 이런 질환에 있어서 좀 잘 추천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예를 들면 암도 이거 조금 이상한데,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제 여성병원으로 가봐라 해서 암을 발견하게 한 선생님도 그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식단을 뭘 먹어야 할지 모를 때 그 전문 영양사 선생님을 붙여서 그러면 스페셜리스트를 추천해 줄 테니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아라 라고 해서 가게 한 것도 GP 선생님이었거든요. 거기 제가 다 공짜로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영양사 선생님도 식단표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공짜였고, 그 여성병원으로 간 것도 공짜였고. 그래서 팁은 GP 선생님을 진짜 잘 만나야 합니다. 선생님들 중에 약간 환자를 기계식으로 이렇게 패스, 얼굴에 아무런 그런 페이스 익스프레션 없는, 그런 표정 변화 없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나한테 맞는, 진심으로 좀 나랑 잘 맞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게 사실은 좀 천운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GP 선생님이랑 너랑 가까운 사이냐. 그러면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봐라. 네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고 하니까 만성 피로증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상담을 해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GP 선생님과는 좀 그런 깊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내가 어떤 전문 분야로 추천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팁을 드리자면 GP 선생님을 좀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식단이 참 궁금하실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희한하게도 호주에 오면은 음식을 더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왜냐면 한식은 그 밥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누누이 유튜브에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글루텐이 들어간 게 이 병을 악화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이니까 빵을 많이 먹어서 더 병이 악화될 것이다, 먹을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외로 글루텐 프리 음식이 정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을 여기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글루텐 프리 파스타, 글루텐 프리 피자, 글루텐 프리 베이글. 근데 이게 제가 뭐 어떤 특정 레스토랑에 가서 그걸 드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슈퍼마켓 가서도 다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연식을 먹자의 지금 취지로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내가 매일 먹던 빵을 다 끊고 내일부터 뿌리 채소인 고구마를 먹어라 하면은 뇌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이런 자연식으로 오게 되는데, 처음에 글루텐 프리 식빵부터 먹고 글루텐 뭐 프리 제품을 먹고, 유제품도 유제품을 지금 먹으면 안 되니까 락토 프리 제품을 먹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끊어서 좀 뇌가 괴로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호주에 와서 식단하는 게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은 사실 다 먹었으니까요. 여기는 뭐 심지어 글루텐 프리 맥주도 파는데요. 그래서 뭐 맥주를 제가 처음에 단주할 때 뭐 제로 알코올 맥주를 먹기도 하고, 0% 알코올 맥주를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글루텐 프리 맥주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실험한 거 한번 예전에 올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 식사군에 대해서 너무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호주가 70분의 1%가 셀리악병에 걸렸어요. 셀리악병은 글루텐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식사에 대해서 모든 다양성을 다 열어두고 모든 식사법에 대해서 음식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여기는 다민족 국가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 나라잖아요. 정말 많은 문화와 많은 그 종교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닭을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뭐 닭고기를 먹어도 할랄이 인증된 닭고기를 먹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그 식사군이 있고, 여기 비건이나 베지테리언도 정말 비율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주 많은 음식의 초이스들이 있어요. 진짜 어느 레스토랑을 가도 베지테리언 옵션이 있고, 비건 옵션이 있고, 글루텐 프리 옵션이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게도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면 오히려 여기는 한국보다 훨씬 낫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고, 뭔가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병이 발병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제가 메디케어 카드를 신청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미 카드로 이미 만들어진 상태였고, 제가 너무 응급 상황이니까 바로 응급실을 뚫었어요. 왜냐면 GP를 거쳐서 가고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뚫었고, 응급실에 가면은 접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너무 응급실을 많이 가서 이거 너무 잘 알거든요. 선생님이 인터뷰를 해요. 얘는 아픈 정도가 어떤가, 어떤 상태인가. 왜냐면 응급실도 응급 환자 먼저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금 어설프게 배가 아프면 4시간은 그냥 밖에서 대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제가 이제 정말 미칠 정도로 너무 아프다 하면 바로 들여보내줘요. 바로 들여보내줘서 거기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그다음에 병실로 옮겨줍니다. 병실로 옮겨서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계속 가야 하니까
심지어 독방을 썼어요. 독방을 써서 일지도 남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좀 치료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치료받는 와중에 제가 지금 7년 전 얘기죠. 이 병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호주 전체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해볼 생각 없냐.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경으로 제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잘못돼서 지금 더 악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때 받았던 인플렉시맙인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종류의 그런 약이었는데 그게 한 팩에 5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아서 병원에서 하라는 거는 다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 선생님이랑 저는 이제 그 스터디 환자잖아요. 이렇게 임상실험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를 1대1로 돌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파가지고 응급실로 돌아오는 날에는 선생님이 다시 또 스페셜 케어를 하고, 저와 이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연구원 선생님이 있거든요. 지금도 연락해요. 제가 무슨 몸에 조금의 문제라도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내가 지금 이 약을 먹었더니 너무 힘들다, 걷지도 못한 상태다 하면은 약물을 줄여주기도 하고 뭔가 긴밀하게 좀 스페셜 케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덕분인지 몰라도 몸이 좀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복통이 심하면 바로 응급실로 와가지고 바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와 함께 공황장애도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생기면 바로 응급실로 가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상담받고 치료받고 추천 얘기 듣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호주 시스템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서 들을 수 있는 조언 같은데요. 선생님 이렇게 뵙고 약 먹는다고 해서 너무 그것만 의존하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했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냐면 제가 처음에 병을 발병받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의사 선생님이 믿으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선생님이 응급실 먹는 식단만 얘기했지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었어요. 7년 전 리서치만 해도, 7, 8년 전 리서치만 해도 이 병이 음식과는 관련이 없고 음식에서 온 병이 아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프니까 뭐 술 같은 건 조심하고 매운 음식 조심하고 이런 얘기는 하셨죠. 근데 어떠한 가이드나 지침은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맥주를 진짜 좋아했으니까 맥주도 많이 마시고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그때는 심지어 글루텐 프리 이런 거에 대한 인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그때는 공부를 안 한 상태였으니까. 6개월 후에 제가 재발을 한 거예요. 진짜 삶이 지옥 같더라고요. 그냥 죽으면 죽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서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고 다시 더 악화가 되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진짜 매일매일 그러니까 생과 사를 넘나들듯이 공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나아질 수 있고 어떤 식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식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저를 좀 대할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몰라서 좀 더 힘든 시간을 오래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에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다면 공부를 하세요. 정말 이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뭘 먹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고 좀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아직도 댓글로 맥주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지 않냐, 막걸리는 글루텐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등 그런 글 남기시는데요. 그분들은 저처럼 절실하지 않으셔서 그런 글을 남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거보다 낫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 저는
제가 나을 수 있으면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진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뭐 제가 무료 전자책도 뿌리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커뮤니티 가든 어떤 정보를 지금은 또 챗GPT도 잘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도 정보를 얻으셔서 따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저처럼 250권이 넘는 책을 읽는다든지 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말고도 정말 제가 알아야 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7년 전에 뭐 글루텐 음식 조심해라, 뭐 유제품 조심해라, 그 얘기 7년 전에 했을 때는 뭐 그런 관련된 자료 아무것도 없고 유튜브도 아무것도 없다가 최근에서야 큰 병원에서 영양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글루텐이 안 좋습니다, 뭐 유제품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최근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7년 전에 어떻게 알았냐면요, 혼자 공부해서 알았거든요. 혼자 공부하고 미국 커뮤니티 파 들어가서 정보 캐내고. 여러분도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병이 그냥 저 사람한테 맡기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으면 몸은 낫지 않습니다.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좋은 여행을 간들, 좋은 음식을 먹은들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몸과 함께 정신적인 걸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공황장애도 걸려봤고 그런 번아웃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도 최근에 왔었고, 제가 우울증이라고 정말 장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왔었는데, 상담을 받았어요. 선생님과 상담을 받고 다 해봤는데 선생님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지침에 대한 것들을 줘요.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들,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야 되고 어떤 운동을 꼭 해야 되고 햇빛을 꼭 봐야 하고 뭐 이런 지침들을 주지만, 이 병에서 꼭 나오려면 결국 나와 맺고 있는 마음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그럼 또 뭐냐, 내가 또 스스로 또 찾아서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시거나 심리학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명상을 좀 하거나 나한테 끊임없이 좋은 만트라를 얘기하거나 무언가의 그 엑스트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거나 다큐멘터리를 보시거나. 그 선생님들은 절반 정도의 나의 그런 상태를 낫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약만 더 주고 뭐 어떤 생활 지침에 대한 얘기만 해주지 엄청나게 내가 뭐 나을 수 있는 그런 한 발짝의 그런 스텝을 가는 거는 결국 내 자신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진짜 정말 최근에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결국엔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었던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나를 위해서 좀 공부를 하시라.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꼭 행동에 옮기시라. 이 두 가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로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 관에게 진짜 빨리 오시고요.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마음과 맺는 관계가 좀 어려워서 식단 조절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관액이 없이 막 11년째, 12년째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힘들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진짜 맞고요. 그 이후에부터는 나와 맺는 관계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행동에 옮기셔야 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서 제가 지금 치료받고 식단하고 그리고 엑스트라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쿠나 마타타. 그럼 안녕.